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NB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성의 섬세함과 열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위원장이시죠. 박혜자 의원 모시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그러겠어 합니다. 예. 초선 의원으로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 그동안 의정활동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글쎄 벌써 4년이 다 돼가네요. 네. 정말 바쁘고 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직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지요. 네. 초선 의원 또 여성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성들이 이제 정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처럼 네. 아무래도 그 많은 이제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네.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남성 의원에 비해서 항상 그 부러웠던 것은 나도 정말 마누라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그래서 네. 정말 그 남성 의원들은 자신이 어떤 행사에 못 가게 되면 부인이라도 보내고 네, 그렇게 그렇죠. 하죠. 근데 저희는 그럴 수가 없어서 네. 정말 혼자서 맨몸으로 뛰어야 된다라는 게 항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 남편을 보내시면 안 됩니까? 그런 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잘 그 수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바빠서 네. 저도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교수도 하시고 또 네. 행정공무원도 하시고 예, 그러시다가 이제 정치에 입문하셨는데요. 정치에 입문하시면서 교수직을 그만두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정치를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직업을 그만둬야 또 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정말 정치에 나온 것은 2004년도에서 2008년 1월까지 네. 제가 전남도의 복지국장 지낸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해서 차등지원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도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큰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서 전남도에 한 600억 정도의 그 재원을 아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로 하여금 그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입법부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이제 정치에 대해서 새롭게 접하시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정치, 또 정치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에 네. 정치를 도외시하거나 무관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제가 배운 관점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치의 배분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권력이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 가치의 배분을 마음대로 정치에 관심 갖지 않고 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될 어떻게 보면 정당한 그 권리와 가치를 남의 손에 그대로 정말 어떻게 배분하든 나 상관없다. 그럴 네.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정치에 항상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사회 지금 정치 무관심, 불신 굉장히 큽니다. 예, 우리 사회 발전, 또 정치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정치 그 자체가 가치의 배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일상생활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는 가장 은밀해야 될 부부의 침실까지도 정치가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게 정치학자들의 통설 아닙니까? 네. 그런 만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 사회의 조정 기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를 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미래 또 자기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정치를 맡은 정치인들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정치인들은 바꿔야 되고 정치인들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만 정치 그 자체는 대단히 소중한 우리한테 고귀한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정치 불신, 네. 정치 무관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 의정활동에서 좀 민생을 관심을 둔 그렇죠. 민심에, 예, 어떤 가치를 배분할 때 결국은 민심이 어떤 걸 원하느냐 그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그 어떤 가치 배분을 결정을 할 때 그걸 자기가 기준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민심을 척도로 삼는 자기의 가치 기준보다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지점이 어떤 것이냐를 항상 끊임없이 그 고민하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의원님께서도 이제 민생에 역점을 두고 그렇게 의정활동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기치가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생활정치를 해야 된다. 네. 또 제가 초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큰 거시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발언을 자제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 생활 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저는 국정감사에서도 왜 고등학교에 그 납부금이 각 지역마다 다르냐. 네. 그거 조정해 달라. 또 가령 우리 그 예방접종 국립대병원 가서 하면 네. 그 예방접종 비용을 그 낮춰달라. 또 서울대학교 가령 그 수시 전형료가 65,000원. 어떤 네. 지역보다 어떤 학교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낮춰달라. 이런 문제 제가 끊임없이 그 제기하고 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 혹은 의미 있었던 일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얼마 전에 사실은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에 관한 그 보고서 그동안에 18개월간 제가 쌓아왔던 일종의 투쟁의 어떤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걸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제가 정말 지역의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개관하기까지 정말 2년 가까운 세월을 어떻게 정말 그 문제와 정말 씨름을 했는지를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 자신 그 정치인으로서 정말 한 단계 제가 그 배운 것이 그 많고요. 또 네. 그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 저 역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역의 현안 문제에 관심을 갖고 네. 예, 쭉 활동하셨다. 예. 아시아 문화 전당과 관련된 보고서 발간하셨다고 네. 그러셨는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제 올해 저희가 그 가장 그 지역사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이 아시아 문화의 전당 개관 전에 그 기관을 국가 소속을 할 거냐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였는데요. 네. 원법의 정신에 따라서 국가 소속 기관으로 분명히 그 입장을 정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은 전부 다 국가에서 전액 그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매듭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은 우리 광주 것만이 아니고 네. 또 대한민국 것만이 아니고 아시아 전체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기구로 나가야 될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흔히 이제 5대 예산이라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공적 대외 원조를 일정 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 대외 원조를 문화예술 분야는 이 전당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죠. 네. 그러한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대학에 계실 때 네. 아시아 문화 수도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하셨다고 네.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2000년도에 제가 이제 교수 시절에 광주에 이제 뭔가 그 우리 광주의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가 프로젝트를 대응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화예술이 우리 광주가 가진 강점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서 나왔던 것이 결국 그 문화수도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제안한 것은 아시아의 그 문화수도였는데 그것이 이제 수도라는 말이 결국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로 다소 이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네. 우리는 끊임없이 아시아의 문화수도라는 말을 저는 지금도 써야 된다.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한 인터뷰에서 의원님께서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의 것이 돼야 된다 이런 네.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당은 정말 우리 것으로 우리가 축소시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네.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그것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걸 줘야 되고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 와서 문화예술의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또 그것을 자기네 그 아시아 국가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어렵다면 우리가 대외 원조를 통해서라도 그 나라들을 지원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사실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이 나갈 때도 길이 마련되는 겁니다. 네. 문화적인 이해가 없이 우리나라 기업이 거기에 뿌리내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길을 열면 그 다음에 산업과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기가 훨씬 더 저는 용이하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 아시아문화전당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잘 정착돼야 되는데요. 네. 예, 지금 가장 큰 현안이 컨텐츠 개발, 컨텐츠 확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 그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성패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주로 이제 5개 원 중에서도 창조원에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원에서는 컨텐츠를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창조원에는 IT와 관련한 또 스마트 기술과 관련한 업체들이 같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서 정말 실험적인 역할을, 그래서 다양한 랩실이 있어요. 그럼 그 랩에서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컨텐츠, 그동안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컨텐츠를 개발해내고 그 컨텐츠가 결국 다양한 산업에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구도로 나가줘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문화전당, 이게 이제 지역의 문화산업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당이 활성화돼야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지역에서도 이 네. 전당과 관련된 그리고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그런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안한 것이 네. 이 컨텐츠 개발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그 뭐 한정된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그 충돌과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역의 문화 예술인 또 심지어는 경제인들 또 지역의 뭐 여성계 또 다양한 그 계층들의 각계의 각층이 이 전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봐줘야 되고 네. 또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열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현재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네,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학에도 계셨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 문제 아주 지금 심각한데요. 네.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지역의 통계를 보면은 우리 지역의 약 47.7%의 졸업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역을 떠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현장에서는 네, 또 네. 그 학생들을 가리키시기 때문에 제일 교수로서 고민되었던 것이 우리 학생들을 얼마만큼 사회 진출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서 정말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할 거냐라는 건데요. 저 역시 대학을 그만두었던 것이 제가 가르치면서 느꼈던 교수로서의 한계를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를 오면서 지난 7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이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으로 제가 이제 뭐 법률 대상도 받고 그랬습니다만 이 법에 따르면 먼저 지방대학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그리고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은 35%를 먼저 채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 균형 인재를 그 지역 인재를 먼저 35% 채용해야만 다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가 법제화를 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도 그 35% 맞추도록 제가 요구를 하는 거고 네. 민간 300인 이상의 대기업도 그 기준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확산이 되면 우리가 구태여 아이들을 서울로 뭐 그 부모를 떠나서 또 보내고 또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지 않아도 지방대학생들이 학교를 현실적으로 잘 다니면 그 지역의 공공기관과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구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도 들으시고 또 지역민의 여러 가지 또 의견도 들으시고 그러실 텐데 지역 민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정말 리얼하게 정말 저희 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그 입장도 있고요. 또 그 네.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치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고귀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정말 그 정치를 경멸하고 우리가 버리는 순간 경멸하는 정치밖에는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윈스턴 처칠의 말을 항상 제가 그분들한테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지역분들이 아우 고생하대 라는 말 한마디가 저희 정치인들한테는 정말
크게 힘이 돼요. 그래서 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정말 며칠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정말 배가 부르고 또 일을 할 때 정말 크게 힘이 납니다. 저희 직업은 어차피 야당이기 때문에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울 때 정말 지역민들 믿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도 때때로 한 번씩 격려해 주시면 그게 또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는 것과 똑같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다가오는 총선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로운 신당, 네. 이 양자 간의 대결이다 이런 뭐 지적들이 많고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아직 이제 신당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만들어질 것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애견하고 있고요. 네. 그에 반면에 이제 그러한 신당이 명분을 준 것은 저희 당이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그 지역민들께서 선거 때가 되면 판단하실 일이 결국은 야권의 분열이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야권의 통합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리라 그렇게 여깁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든 신당이든 결국은 네. 어떤 인물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인물을 공천하느냐 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래서 혁신적인 공천이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그 혁신적인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찾아내고 공천하는 것이 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그 물갈이로 네. 대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지역민들께서 경계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인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그 아닌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특정 지역만 자꾸 물갈이라는 명분으로 결국 그 새로운 인물로만 바꾸게 되면 결국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그 지역민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게 대선에 우리 지역의 출신이 얼마만큼 나갈 수 있냐, 얼마만큼 수권 능력이 있느냐 이걸 보는데 결국 그러한 인물을 키워내는 한계를 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그 중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총선 때마다 네. 호남 의원 물갈이 이런 논의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호남 지역의 그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서 물갈이를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는 그러면 의장급도 나올 수가 없고 네. 소위 우리 지역에서 상임위원장도 한 분 있었지만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우리가 가령 대선 후보를 키워야 되는데 이 네. 대선 후보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 그 조금만 크게 되면 물갈이라는 이름으로 갈게 되면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렇죠. 또 네. 우리 실제로도 왜 수도권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가 없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러느냐라고 하는 점이 분명히 같이 그 내재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네. 총선 정책개발단, 네,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다음 총선이 정책을 가지고 다양한 정말 내가 이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 자신부터 우리 광주 지역은 정책 선거로 가야 된다. 그래서 시당에서 다양한 그 국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그 62분 정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됩니까? 분야는 굉장히 그 다양한데요. 물론 그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기에 포진해 계십니다. 네. 그러나 또 동시에 가령 유명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 분야에서 가령 내가 세탁업이다라고 한다면 세탁업에서 또 수십 년 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 네. 또 그분들의 그 민생 이야기를 저희가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다양한 그 계층을 모셔서 정말 다양한 분야, 저희가 모르는 분야 더 많은 얘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임명장을 62분에 대해서 드렸지만 네. 앞으로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또 그 듣는 창구로서 더 많은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네. 그걸 실천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동 계획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한 가지라도 바꿔가는 것.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동주택에 요즘 거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파트의 관리비 문제, 분쟁이 많지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고 네. 하는 것. 또 교통 문제도 지역민들이 느끼는 굉장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별로 그러한 문제를 저희가 또 듣는 거. 또 가령 우리 젊은 층으로부터도 왜 우리 지역에 그렇게 그 취업의 그 절벽이라고 할 만큼 그 어려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채널로서 다양한 그런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 내년에 재선도 아마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여성들이 정치하기가 어렵다라는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저는 여성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강점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쪼개서 성실하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크고 작은 문제를 치밀하게 살피는 것은 또 여성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 제가 광주맘이 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광주맘은 광주의 마음을 제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겠다. 네. 또 그러면서도 광주의 그 엄마처럼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정말 크고 작은 문제 제가 열심히 찾아내고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최선을 다해야지요. 네. 네. 19대 의원 활동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남은 임기 동안 꼭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제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요. 이 의무교육에서 탈락하는 학생이 연간 6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국가가 강구해야 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고 보고요. 네. 그 법안을 지금 제가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그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국 우리가 학생들에게 의무교육까지는 국가가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학교가 꼭 아니더라도 대안학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직업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양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는 지원 방법. 네. 이런 것까지 망라해서 국가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법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의견 나눴는데요. 혹시 못다한 얘기나 지역민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역민들께서 여러 가지 사실은 시름이 깊으세요.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정말 우리가 난 자식이다 생각을 했고 또 부모 같은 심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키워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즘에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저는 이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정말 변화의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고 다시금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스스로도 헌신과 낮은 자세로 지역민들의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바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세대와 계층을 어우르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